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서부지법 남리 폭동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이 가능한 소요죄를 적극 검토 중인 건 소요죄의 경우 반드시 주동자, 즉 두목을 찾아낸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한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많이 발 빼고 있잖아요.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정광훈이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정광훈도 감옥 가면 구속되면 거의 사람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약이다. 감옥이 약이다. 자, 이러한 윤석열 추종 세력들의 단죄 혹은 도주와 잠적은 국힘의 정치 지향을 바꿀 것입니다. 김요한 목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인 신남성연대가 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수사당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에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자 스스로 집회와 활동 중지를 지레 선언한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비단 신남성연대뿐 아니라 기타의 극우 유튜버들도 앞으로 비슷한 길을 가거나 또는 간땡이가 부은 경우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확실히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심히 전망해볼 대목이 있다. 개신교 목사를 표방하면서 한국 사회의 혼동과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광훈의 향후 동태다. 경찰은 이미 정광훈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정광훈의 그간 혐의를 특정하는 단계다. 이에 정광훈은 체포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무척이나 쫄아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정광훈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란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다. 그는 이미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구속된 자기 집단의 소위 특임 전도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을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정광훈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당분간 활동을 접거나 잠적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쳤을 경우 과연 이것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물어보나 마나다. 이들 극우 인사들의 활동이 지하로 숨거나 위축된다는 것은 특히 2025년 겨울과 봄에 한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우선은 현재 국힘당의 대다수 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인원 동원 총책들이 제거된다는 의미이고, 또 극우 세력 집회의 현장 지도부가 일정 부분 와해되면서 집회의 동력이 실종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국힘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국힘당은 팔다리 없이 입으로만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0-40일 후에 시작될 대선 과정에서 국힘당 후보를 앞장서서 홍보, 지지, 변호, 옹호해줄 가장 강력한 핵심 세력이 제거된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을 결사옹이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과감히 결별하는 대신 그들의 후위부대 내지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간신히 지지율을 사수한 국힘당이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야전 주입을 할 수 있는 정광훈이나 극우 유튜버 없이 효과적으로 선거전쟁을 치를 수 있겠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의 몰락은 곧 대선에서 국힘당의 필패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나는 내란 수계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것에 못지않게 서부지법 폭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정광훈과 극우 유튜버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이슈가 비로소 공론의 장, 나아가 법의 장 안에 수렴되었다는 사실이 향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획책 세력을 역사적으로 엄중히 단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한 후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앞세워 한국 사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정작 본인들은 뒷구녕으로 막대한 슈퍼챗을 챙기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극우 스피커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세우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길만이 한국 사회에서 신나치 같은 극단적 세력들이 정치 집단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어쩌면 한국 사회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슬아슬한 기회일지 모른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심평을 고소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도주하고 있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정광훈 말고 김건희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자가
김건희 팬클럽 킹커니 운영자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사인에 출연한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건희가 사실상 사주왕 만들게 한 그 퀸건희의 운영자가 거기 간 것, 거기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김건희가 정말 연관성이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결국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끝장난 것이라면 119 서부지법 폭동은 그야말로 윤석열의 추종 세력을 끝장낸 사건인 것인데 그 끝장엔 돈벌이를 지지로 위장한 민낯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지지자들의 클라스를 말해주는 빵 터진 사건이 한 작가가 윤석열 변호사에게 들었다며 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식사를 3등분해서 나눠 먹었다는 미담을 알리는데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을 영웅화 내지 수령화하려고 시도하면서 결국 매번 범법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변호사들을 위해서 무려 자신의 식사를 3등분해서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3등분해서 나눠 먹은 윤석열의 행위가 엄청 성은이 망극한 대국적 행동인 것처럼 미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을 접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식사를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법적인 구속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접견실에서 식사를 했다면 서울구치소 측이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는 윤석열 측에서 법을 무시하고 밥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의 성은이 망극한 영웅적 행위를 통해 아주 사소한 법조차도 늘 지키지 않는 일관적 초법적 행동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웅의 범죄 행위를 미담으로 둔갑시켜 결국 공개적으로 자백하고야만은 윤석열 추종 세력의 지능지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유일하게 먹는 것에 진심인 윤석열이 다른 건 몰라도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거짓이 아니면 윤석열이 황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면회와는 달리 여러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수감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자기기 사용 금지입니다.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모두 기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과 기호식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걸 허용하면 술, 담배 반입도 가능할 수 있고 심지어 마약 등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기호식품 등은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견 중에는 구치소 급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되려면 간수가 급식을 준비해 접견실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 중에 급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건 특혜입니다. 변호인들에게 구치소가 컵라면을 주었어도 특혜고 변호인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먹었어도 특혜입니다. 더운 물을 제공해 준 것도 물론 특혜죠. 치사하게 컵라면 같은 것으로 특혜를 주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 이 이야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구치소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윤석열에게 특혜를 줬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폭탄주를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정확히 추궁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12.3 내란 사태로 900조를 태운 윤석열의 도박에 전 국민이 1,800만 원의 빚이 생겼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설 메시지라며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소로 모처럼 평온한 설을 맞이하려는 국민들을 또 괴롭히고 있으나 부상당한 대한민국은 곧 회복해 우뚝 설 것이니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은 새해 벌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